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승리와 미국이 처한 구조적 공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관영 매체 RT.com이 11월 16일 미국의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언론 중의 하나인 월스트리트저널이 러시아의 패배에 대한 마법적 사고를 종식시킬 때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게재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이 에세이는 러시아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에세이의 저자는 유진 루머와 앤드류 바이스입니다. 루머는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이고 바이스는 카네기의 연구 담당 부사장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을 철회하려는 서방의 최대한의 노력을 견뎌냈고 모스크바의 정치 시스템의 탄력성이 입증되었고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제 러시아 봉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에세이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에세이를 간략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은 시간이 그의 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최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소모전을 잃고 있다는 징후가 없다.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입었지만 엉망이 되지는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푸틴의 권력 장악은 지난 6월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실패 이후 더욱 강화됐다. 전쟁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며 푸틴에 대한 엘리트 지지도 깨지지 않았다. 제재와 수출 통제는 푸틴의 전쟁 노력을 예상보다 훨씬 덜 방해했다. 러시아 방산 공장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소련의 유산 공장은 포탄과 같이 꼭 필요한 품목에 있어서 서방 공장을 능가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기술 관료들은 탄력성, 적응성, 수완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부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승한 유가는 국고를 다시 채우고 있다. 푸틴은 또한 자신의 외교정책 기록을 만족스럽게 볼 수 있다. 주요 관계에 대한 그의 투자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석유 및 기타 원자재 수입을 늘려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푸틴은 서유럽 시장 상실과 미국과 유럽연합 제재를 무시하지 못하는 중국에 초조해하지 않았고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배후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산 상품이 러시아 수입의 거의 50%를 차지하며 러시아 최고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판매로 번성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며 전쟁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러시아군은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의 도시, 발전소, 산업 현장 및 기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지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끝없는 테러와 파괴에 실적을 낼 것이고 이 둘의 조합으로 자신의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한 거래 조건을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거래를 성사시킬 이상적인 사람은 2025년 1월 백악관에 복귀할 트럼프이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무기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핵 군비 통제와 유럽 안보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인질이 되어 있다. 2026년 냉전 시대의 군비 통제 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3자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푸틴은 이스라엘 가자 전쟁, 식량 안보, 기후 조치 등 모든 세계적 지역적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서구 지도자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붕괴를 막고 첨단 무기와 실시간 정보를 잘 공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고안하는 등 이 문제의 가장 시급한 측면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크레물린의 불량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장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단기적인 조치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푸틴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방 지도자들이 눈에 띄게 행하지 않는 것은
대담하고 수정주의적인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된다는 점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들은 제재,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반격, 크렘린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무기 이전 등 마술적 사고에 너무 자주 빠져 있었다. 그들은 궁궐 쿠데타로 푸틴이 전복되기를 바랬다. 여기까지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에세이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종말 미사일을 유럽으로 더 가까이 이동했는데 여기서 몇 분 안에 런던이나 베를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야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럽에 더 가까이 배치했습니다. 서방에서 둠스데이 미사일로도 알려진 이 미사일은 모스크바에서 약 1500km, 런던에서 약 240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코제스크 군기지로 옮겨졌습니다. 마하 30 이상으로 비행하는 야스는 5분 안에 런던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RS-24 야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1만 1000km이고 상이한 표적을 타격하는 150킬로톤 탄두를 최대 10개까지 탑재하고 최고 속도가 마하 30 이상입니다. 미국의 가장 빠른 대탄도 미사일 GBI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의 최고 속도는 마하 16에서 20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러시아 야스 미사일을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 1조 달러를 돌파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미국이 처한 구조적 공격이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적인 권고가 분명히 있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 존슨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80%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고 아슈케나지 유대인 아서 퀘슬러의 저서 The 13th Tribe 제13지파에 따르면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카자르 왕국의 후손입니다. 카자르 왕국은 왼쪽 지도의 분홍색 지역에서 몽골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있었고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동쪽의 무슬림 세력이 압박을 받다가 기독교와 무슬림의 공동의 기원인 유대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세파라딤 유대인과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다수가 몽골 제국의 제2계급 색목인으로서 몽골 제국의 지방 관료로 근무하면서 온갖 지식을 습득했고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인구의 착취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독일의 아슈케나지 지역에 몰려 살았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무르는 네오콘과 이스라엘 정계를 장악한 자들이 거의 전부 아슈케나지 가짜 유대인입니다. 미국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슈케나지 가짜 유대인을 위해서 엄청난 돈과 인명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구조적인 공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정교회의 러시아와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